군주 곁에는 직언하는 신하가 있을까요? 아첨하는 신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변에 당연히 아첨하는 신하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 법문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법문자. 이 법문자가 누구냐면요. 여공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결국은 있었던 신하죠. 상당히 권력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법무자예요. 법무자가 어느 날 아들이 조정에서 왔어요. 조정에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소생이 왕한테 직언을 좀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법무자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직언하고 왔다면 어떡합니까? 칭찬하죠, 대부분. 그래, 잘했다. 너 참 역시 관직 생활 잘하는구나. 조정에서는 그래야지 무릇.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웬걸? 이만한 지팡이를 가져온 거예요. 지팡이를 가져와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아버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직언하면 생각해봐라. 왕이 네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언을 하는 네 안 받으는데 끝나는 것이 아비인 나도 위태롭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처럼 왕이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히 여공이 계속 교만하게 정치라고 하다 보니까 법문자가 좋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대로 직언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수심에 차 있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거꾸로 말씀드린다면 뭘까요? 즉 군주는 주변에 신하들이 직언하는 신하를 만들어야 되는데 직언하는 신하를 두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통치를 할 때 자기가 비록 듣기 싫어도 직언하는 신하도 곁에 둘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죠. 또 하나는요. 제대로 명령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명령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알죠? 예, 그렇게 하는 거 알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비자는요. 마치 이런 것처럼 정연 사람인데요. 복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복자라는 사람이 어느 날 새 바지를 샀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던져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이 바지 알지 않소? 새 바지네요. 이거 바지를 좀 잘 만들어 보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 바지를 샀으니까 수선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길이도 이렇게 조정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방법은 지난번에 헌바지처럼 만드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즉 헌바지처럼 만들라는 말은 헌바지처럼 길이를 조정하고 폭을 조정하라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새 옷을 가서 해지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헌바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군주는 신하에게 명령할 때 통치를 할 때 정확하게 명령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군주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육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군주는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비자는요. 그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봐요. 그러니까 한비자는 군주가 통치를 할 때 핵심만 파악해야지 만기칠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나라의 왕이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이 회계를 보고하는 그 관리가 회계장부를 조작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거기 있었던 그 옆에 있던 전영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도대체 이런 말이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전영이 딱 하는 말이 대왕, 그렇다면 회계 보고하는 자를 소신이 부를 테니 직접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후에 이제 왔어요. 오후에 왔는데 마침 회계 보고하는 그 관리가 회계 보고가 이만큼 가져온 거예요. 보고 와서 그 당시 곡식의 그 일명 그 창고의 그 수납 관계를 다 적어서 이렇게 왔어요. 왕이 빨리 사실대로 잘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웬걸?
회계 보고가 얼마나 그게 숫자가 많고 어렵습니까? 왕이 회계 보고를 들은 지 1시간도 못 돼서 이내 잠이 들어버렸네요. 잠이 들어가서 깜빡하다 보니까 날이 샜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황당하거든요. 왜? 신하들은 밤새워서 왕이 회계장부를 직접 보고 다 보고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왕은 잠을 잤거든요. 근데 왕이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회계장부가 자기가 칼을 가져온 걸 가지고서 옛날 칼로 이렇게 다 긁어내고 새롭게 기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한테 왕은 내가 회계 보고를 다 들었다고 얘기해야지 잠잤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다 들었어 라고 자기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회계 보고자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신이 어제 대왕께 이 많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대왕께서 이걸 다 챙겨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다 조작된 보고였다. 결국은 한비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왕은, 통치자는 하나하나씩 다 챙기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잘하는 신하를 그 중간에 두고 그 신하가 제대로 아랫사람들을 감독하게 그 신하를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대단히 중요한 신하를 통치하는, 신하를 다스리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비자는 그 군주를 세 등급으로 얘기합니다. 그 세 등급의 군주는 뭐냐면 상등, 중등, 하등. 그래서 자기 능력만을 하는 자, 상등일까요? 하등일까요? 한비자는요, 하등이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하려는 자, 일명 완력을 쓰고 이런 거죠. 그것은 중등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고수는 누굴까요? 다른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는 자, 즉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려서 하는 자, 이것을 상급으로 뒀습니다. 과연 통치를 할 때 자기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랫사람을 닥달하는 것, 이것은 한비자가 봤을 때 결코 훌륭한 군주의 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비자를 보면서 그렇다면 맨날 신하를 맨날 감시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나라 문왕, 아까 태공망 말씀드렸는데 이 태공망 여상이요, 어느 날 충나라를 정벌하러 갔어요. 정벌하러 막 가는데 마침 봉황이라고 하는 언덕에서 그 문왕의 대님이 풀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대님이 풀어지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어쩔 줄 모르죠. 왜? 옛날에 군주는 절대 허리를 숙이거나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웬걸? 그 언덕이라고 하지만 그 풀어진 대님을 직접 문왕이 직접 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신하들은 깜짝 놀라고 태공망 여상이 아니 대왕 이 어찌된 일입니까? 소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주문왕이 한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상의 군주 곁에 있는 자들은 모두 스승이며 중등의 군주 곁에 있는 자는 모두 친구이고 하등의 군주 곁에 있는 자들은 모두 시종들이요. 지금 이곳에 온 신하들, 즉 경들이죠. 경들은 모두 선왕의 신하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내 이 대님을 매라고 시킬 수 있겠소? 라고 얘기한 거죠. 결국은 내 곁에 있는 이 경들이야말로 최상의 신하들이다. 최상의 군주 곁에 있는 신하들, 나는 경들을 스승으로 예우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문왕이 결국은 천하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도 신하들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한비자는 놓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법과 제도를 강구하라. 바른 관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만약에 활을 쏜다면 비록 적중하더라도 활솜씨가 뛰어나다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군주가 법과 제도를 버리고 망령되게 노여한다면 비록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을 죽이더라도 간사한 자들, 간악한 자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용인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비자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림 상편에서 원수불급근화, 말하자면 먼 곳에 있는 물로는 가까운 곳에 있는 불을 끄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비유를 합니다. 제 나라에서 사람이 빠졌다. 그렇다면 그 제 나라 옆집에, 즉 제 나라 땅, 제 나라는 수영을 잘 못하죠. 제 나라에 사람이 빠지면 그 옆에 있는 수영은 좀 못하지만 이웃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줄 것이냐, 아니면 저 밑에 있는 월나라 사람, 오나라 월나라는 수영을 잘하죠. 거기는 바다가, 호수가 많고 바다가 많으니까. 그래서 월나라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제 나라 땅까지 오려면 오기도 전에 제 나라 사람은 이미 물속에 죽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제 나라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옆집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한비자는 권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권도. 즉 우리가 정도로 걸어왔고 세상을 살면서 군주가 통치를 하면서 늘 바른 길, 옳은 길, 주변에서도 선한 길 이런 것을 가는 것. 그러나 국가는 춘추 전국시대 때는 생존, 패망, 약육강식, 그 다음에 어제 친구가 내일은 적이 되고 또 적이 친구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정도, 이상론, 비현실론 이것만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권도, 즉 임기응변의 도, 그 다음에 때로는 권모와 때로는 술수, 때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를 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렇죠? 나라는 바로 감성보다 이성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냉철함,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조짐이 보였을 때 그것을 허투루 보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이상론자가 국가의 이웃 간의 이해관계에서 이웃 나라와의 이해관계 또는 생존 문제에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말하자면 현실 감각이 있는 능력이 뛰어난 이러한 신하들을 옆에 두고 그 다음에 군주 자신도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국가 통치는 이상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다스려야 되고 그 군주 옆에 있는 신하들 역시 전략적으로 무장한 그러한 신하들이 필요한 것이지 비현실적인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신하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또 하나는 군주는 핵심을 장악하고 너무 지나치게 세세하게 관여하려고 하지 말아라. 물론 세세하게 관여하고 싶죠. 왜? 군주가 그러면서 권세를 부리고 군주가 그것을 과시하고 그리고 군주의 감정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국가를 경영하고 그다음에 군주가 나라를 통치할 때 주변국의 수많은 권모술수와 그 수많은 견제와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그랬을 때 군주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거기에서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거기서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그 다음에 노여워서 판단력을 흐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를 그르치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왜? 망한 나라는 다시 생존할 수 없고 바로 그 나라는 망하면 곧바로 그 나라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군주는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 즉 백성들과 직접적인 접촉하기보다는 밑에 있는 신하들을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것, 어떠한 길로 가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해서 통치해라. 이런 거죠. 이상으로 한비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